말더듬은 일종의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좋은 기관의 과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브레이크 같은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이 오랜 기간에 걸쳐 몸에 체계화되고 습관화되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패턴이 만들어지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정신의 문제나 단순 심리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가뜩이나 답이 없는 분들에게 더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희망 고문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말 더듬의 정확한 원인과 구조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말더듬 문제가 왜 호흡과 발성이 원인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발성교정 트레이닝 센터 보이스 닥터입니다. 일단 왜 호흡이 말더듬의 원인인지에 대해 말해보자면 발성의 구조 자체를 아셔야 합니다. 발성은 호흡으로 인한 횡격막의 수축과 동시에 갈비뼈가 열리고 다시 호흡이 빠져나가면서 그 호흡이 성대를 진동시키며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횡격막, 호흡근들이 호흡 조절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갑자기 밀려드는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서 목 주변에서 성대를 억지로 조이거나 붙드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죠. 이는 후두라는 곳에 상승으로 인해 조여지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목 주변 근육, 심지어는 상체 근육의 대다수도 수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북목, 라운드 숄더 이런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호흡 조절을 못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격막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건 곧 코어 근육이 무너져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말더듬의 특징이 커가면서 여러 활동으로 인해 신체 기관이 자리 잡으면서 줄어드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 발현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근육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태로 자세가 자리 잡혔고 그대로 계속 운영될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말한 억지로 붙드는 행위들이 말을 하는 순간에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서 소리를 낼 때마다 한 템포씩 걸리는 상황을 만들어주죠. 말더듬처럼 혹은 말이 버벅거리는 상황을 만듭니다. 자, 이 한 템포씩 걸린다는 건 결국 발성을 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좋은 기관의 과수축으로 인해서 호흡 운영이 중단되는 건데 이게 대부분 갈비뼈, 그러니까 흉곽의 움직임 제한이 가장 큽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자세가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엄청난데 자세가 무너지면 호흡 운영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발성에도 문제가 같이 생긴다는 거죠. 일단 호흡부터 운영이 돼야 이 몸의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이 긴장도는 내가 몸을 움직일 때 코어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코어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른 부분들이 과긴장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게 더 위쪽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발성근 쪽으로 더 심하게 과수축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보이스 닥터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호흡과 발성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시하는 게 바로 호흡인 거죠. 저희 트레이닝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흡기, 그러니까 횡격막 수축 훈련을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중심부의 움직임이 결국 모든 것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호흡만 잡혀도 척추가 중립이 되고 척추가 중립이 되면서 갈비뼈의 움직임도 제자리로 가고 갈비뼈가 제자리로 가면 횡격막의 움직임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호흡 운영이 되면서 발성 시 필요한 호흡압을 만들어주고 그걸 대신해서 과수축하던 긴장근들이 힘을 쓰지 않게 되려면 호흡이 운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정상적인 호흡이 운영이 되면서 발성 시 필요한 호흡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대신해서 과수축하던 긴장근들이 힘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더듬의 가장 큰 구조적인 고민인 1단계가 해소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오랜 시간 굳어있던 틀어진 근육들이 함께 호흡의 움직임에 맞춰서 재기능을 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여 코어의 기능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게 더 이상 발성을 할 때 근육의 브레이크를 만들지 않게 해주는 게 말더듬 고치는 것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단기간에 짠 하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사기입니다. 지금 제가 위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써놨지만 저것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각자의 몸 상태도 다르고요. 근육이 움직이는 순서조차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춰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항상 회원님들의 몸 상태를 매번 점검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는 애초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업을 이어나가면서 자세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비틀기도 하고 발성 역시 계속 무너뜨린 상황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캐치하고 계속 피지컬을 늘려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트레이닝을 진행하더라도 그걸 계속 훈련하고 본인이 계속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런 몸적인 부분을 전부 다 체크하고 무너진 자세를 복원하고 호흡을 연결하고 그렇게 노력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되는 일인데, 정말 말더듬 증상을 심리적인 문제 단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진단을 내린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성격이나 심리적인 부분들은 결국 그 사람의 호흡 패턴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거든요. 어떤 이런 저항값이 높아지는 게 심리적인 부분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의 호흡 패턴이 자신에게 버거우면 우리는 소심해져요. 상대의 호흡 패턴이 자신에게 쉬우면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대의 호흡 패턴이 빠르고 강하면 본인은 답답해져요. 이 부분은 마치 뉴스를 보면 차분해지고 버라이어티를 보면 기분이 업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호흡 패턴을 읽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선이죠. 호흡 패턴이라는 건 몸의 긴장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말더듬은 결국 호흡으로 긴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결단코 쉬운 싸움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 보이스닥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하고 어떤 식으로 훈련해서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해야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시간 진단 판단을 하고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말더듬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보이스닥터의 상담 예약을 잡아주셔서 방문 진단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